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2021년에 바뀌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올려진 문제고요. A형, B형 문제가 있는데 A형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다르게 틀려진 건 없고요.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버전이 2010에서 2016으로 바뀐 것 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필드명부터 먼저 학과 코드 탭, 학과명 탭, 전체 띄고 학생수, 전체 교원 탭, 정원, 전임, 겸임, 전임 비율 이렇게 해서 필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서 치자고 했잖아요. 그쵸? 오타가 나면 그냥 5점을 날리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이핑 하는 게 3분, 4분이 안 넘어가면 그냥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부터 푸는 게 순서입니다. 89163 TV 빼기 37245 37245 AV 빼기 32896 CT 빼기 92578 92578 PW 빼기 41283 그 다음에 경영정보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과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해보세요. 식품생명공학과 140, 150, 210, 150, 105, 120 6명, 7명, 9명, 8명, 4명, 7명 6 나누기 3 가로 열고 3 7 짝대기 4 가로 열고 3 9 짝대기 6 이게 뭐지? 3 8 짝대기 3 가로 열고 5 7 짝대기 3 가로 열고 1 7 짝대기 5 가로 열고 2 정확하게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50.00% 이것도요 직접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57.14% 66.67 퍼센트는 자동으로 생기네요. 그쵸? 30.50 7500 71.43 75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기본 작업은 똑같네요. 기본 작업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우리는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기본 작업 2번은 여기에 있는 표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문제대로 하면 됩니다. 1번부터 5번 동그라미를 문제대로 하시면 되죠. A1부터 반창고 모양으로 F1까지 선택을 하고 이거 뭐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글꼴은 맑은 고딕, 바탕이 아니라 맑은 고딕, 엔터. 그 다음에 16포인트 엔터. 글꼴 굵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 그러면 여기서 밑줄을 선택을 하면 밑줄이 되지만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중 밑줄이 있죠? 그래서 이중 밑줄로 그어주셔야 되고요. A4, A6 A4셀, A6셀을 선택을 하고 A7, A9 이렇게 많이 했죠? 이렇게 부분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죠? B4부터 B6 B4부터 B6 돼 있고 F4부터 F6 F4부터 F6 이거는요 이 문제를 만들다가 이거를 안 띄워놨나봐요. 여튼 같이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F4부터 F6, F7, F9, F7, F9 다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딱 눌러주면 그거에 맞게 바뀌고 그 다음에 A3, F3 영역은 A3부터 F3 영역은 어떻게 해요? 셀 스타일이 강조되고 여기 있죠? 홈 메뉴에 스타일에 셀 스타일을 강조색 5로 바꿔주시면 되고 3번이요. C4, C6 C4부터 C6까지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를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는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문자열, 여기 있는 숫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갖고 오니까 우리는 문자 쓸 때 뭐요? 골뱅이를 갖고 온다고 했죠. 그쵸? 골뱅이 뒤에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퍼센트를 달아주면 되니까 퍼센트를 일단 달아보세요.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큰 따옴표에 퍼센트를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게 다른 유형인가? 그쵸? 우리는 샵, 샵샵샵 1, 샵, 샵샵 0개 뭐 요런 거 썼잖아요. 그쵸? 근데 문자열을 갖고 와서 퍼센트. 그때는요, 이전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D4부터 D9, D4부터 D9를 선택을 해서 얘의 영역을 이름 정의를 배점이라고 해주세요. 그쵸? 배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3셀부터 테두리도 항상 있었고요. 모든 테두리에 굵은 상자 테두리로 만들어주면 일단은 1번에 2번 문제도 10점도 땄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이요.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자, 조건부 서식 문제는 조건부 서식은 뭐라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은 주어진 범위에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범위에 라고 했으니까 A4셀부터 H18셀 여기네요. 그쵸? 이 범위에 뭐 한다고요? 조건을 따져서 그러면 여기 조건이 뭐예요?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 학번이 2019 그러면 학번에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네 글자가 2019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글꼴색을 빨강으로 지정한대요. 그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학번이 2019에 해당하는 애들 전체에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행 전체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에 우리는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첫 번째 사람의 조건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는 레프트 함수를 써서 레프트 가로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다 입력해 주기로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하고 F4 두 번 땅땅.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고 숫자에 달러가 안 붙어 있으면 옆으로 당길 때 A4, 옆으로 당길 때 A4. 무조건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조건이 2019야? 이렇게 물어봐서 참이야 라고 하면 얘가 옆으로 당겨줘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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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묶어두고 숫자를 풀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당기면 5, 6, 7, 8 이거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커마 2급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행 전체라고 하면 F4 두 번 땅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마 4 가로 닫고 그러면 문자열을 통해서 나오니까 2019라고 써주고 싶으면 아니요 문자열이니까 2019 이렇게 써줘도 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애는 함수에 곱하기 1을 하면 숫자로 바뀐다고 했죠. 그쵸? 곱하기 1을 하셔도 되고 곱하기 1을 안 하고 2019를 큰 따옴표로 싸줘도 됩니다. 서식에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란 얘기예요. 확인. 이렇게 바뀌겠죠? 확인. 그러면 2019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면 우리 제대로 문제를 풀었겠죠? 그쵸? 그러면 1번 문제는 무리 없이 문제를 푼 게 된 거고요. 자,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도 5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5문제 그대로 나오되 한 문제당 8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완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4문제가 쉽고 2문제가 어려우면 3문제가 쉽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3문제는 꼭 맞추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함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함수를 알고 있나?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결정을 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풀지 말아야 될지 풀어야 될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겠죠?
if와 weekday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weekday라는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서 참값 거짓값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응시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요, 응시를 기준으로 weekday라는 함수를 써서 얘네들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야죠? 넘버에 시리얼이 붙으면 날짜를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컴마. 그 다음에 weekday에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1방식은 Sunday, Monday, Tuesday 달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을 붙이는 거고, 2방식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월화수목금토일이 편하잖아요. 월요일부터 1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1방식을 써야 돼요? 2방식을 써야 돼요? 2방식을 써야 되죠. 그쵸? 2방식. 월요일부터 세야 되니까.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1번부터 7번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1번부터가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금요일까지가 평일이고 나머지는 주말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야. 이렇게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참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거나 같다 오니? 라고 물어보면 위크데이의 날짜 요일수가 1이야? 참? 2, 3, 4, 5가 돼도 다 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true일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참값으로 평일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 평일, 아닐 때 주말이라고 쓰면 되겠죠? 6, 7에 해당하는 값들은 주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일인지 주말인지 표시가 되겠죠. 그쵸? 됐죠? false가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와 hlookup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에 해당하는 학점을 갖고 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것도 보너스 문제. 이 문제들이 헷갈리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Hlookup, Vlookup 나오는 부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이용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구하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0에서 60이면 뭐예요? 60 미만이면 F, 60에서 70이면 D.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평균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거요. 평균 왜 에버리지를 먼저 구해요? Hlookup 먼저 쓰면 안 돼요? 되죠. Hlookup 먼저 쓰셔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D에서부터 푼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Hlookup을 에버리지를 씌워주고 얘가 lookup value가 되고 컴마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겠죠? 이렇게 이 표를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해줘야 되고 컴마 low index number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올 값은 이 표에서 어디에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죠? 얘는 3이 되고 컴마 0 값을 써야 돼요? 1 값을 써야 돼요? 정확한 값이 아니죠?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1, 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이렇게 쓰면 학점을 불러오겠죠? 되시죠? 요거는 쉬운 문제. 1번, 2번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3번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거의 조건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인데 저 표시가 3.5624 소수점이 4자리인데 소수점이 2자리로 보여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반올림 함수를 쓰고 컴마 1, 2, 3, 4, 5, 6 정수가 없는데 정수값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소수 자릿수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3.5623이 4자리의 소수 자릿수가 3.56으로 바꿔야 되니까 몇 자리로 바뀌면 돼요? 2자리로 바뀌면 되니까 컴마 2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학과가 경영학과야? 그러니까 여기 쓰시면 되겠네요. 학과가 경영학과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만일에 경영학과가 여기 있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어디 쓰시오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과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 A24, A25의 조건을 만드세요 라고 나와 있죠. 는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거래. 탭.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래요?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드세요. 나는 학과부터 요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필드는요. 뭘 구하는 거예요? 평점에 대한 평균이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 평점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 컴마.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학과가 경영학과 애들만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 씌우되 소수점이 몇 자리? 컴마 2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또 계산할 수 있고 4번이요. 모든 과목이 70 이상인 학생 수를 세라고 했어요. 문제를 보지도 않았지만 학생 수, 개수를 세는 거네 라고 했으니까 count if 즈를 쓰라고 했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count if 즈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70 이상인 학생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요렇게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ifs 조건들이 돼야 돼요. 왜요? 첫 번째 조건이 커뮤니케이션에서 70 이상인 친구들, 회계에서 70 이상인 친구들, 경영 전략에서 70 이상인 친구들 다 엔드 조건으로 모든 과목이 70 이상인 친구들을 세야 되니까 우리는 얘네들 범위에서 컴마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크거나 같다 70이 되는 거고요. 컴마 그 다음에 회계 얘네들에서 똑같죠? 컴마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이 되는 거고 컴마 아니 큰 따옴표 닫고 컴마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로 컴마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 속한 애들이 몇 명인지 세주네요. 그쵸? 3명이네 3명. 자, 레프트와 프로퍼 함수와 이어 함수, 연결 연산자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학 코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입학일자가 2015 빼기 03 빼기 02인 경우에 연도만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앞에 세 문자와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학과의 앞에 세 문자를 갖고 올 때 사용하는 거는 레프트 함수.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연월일에서 연도를 갖고 오는 거는 이어라는 함수. 그 다음에 프로퍼라는 함수. 앞에 있는 부분만 대문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일단은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하나씩 해보자고요. 학과의 왼쪽에 세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되죠? 프로퍼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에 해당하는 앞에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연결연산자를 쓰고 왜? 저거를 이어줘야 되니까. 그쵸? 이어라는 함수를 쓰되
우리는 뭘 갖고 오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친구에 위로 G29를 집어넣으면 연도를 갖고 와서 붙여넣어 주겠네요. 그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뿅 되면 되네요. 이렇게. 그쵸? 간단하죠? 쉬운 문제들만 예시로 나왔나 봅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계산 문제 5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푼 것 같고요. 자, 분석 작업. 부분합이 나왔네요. 분석 작업, 부분합과 통합 문제가 나왔는데, 부분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부분합이 나오면 3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 정렬이요. 그쵸?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남녀 천군 백군 섞여 있으면 정렬을 해서 1학년끼리 모여, 2학년끼리 모여, 천군끼리 모여, 백군끼리 모여 이렇게 정렬을 해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정렬이고, 두 번째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해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 이게 세 번째잖아요. 한번 봅시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계산이 두 번이에요.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최대값, 두 번째는 평균.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컴마 리그에서는 친절하게 정렬한 기준도 나오잖아요. 데이터에 정렬에 어떤 거야?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경영정보, 유아정보, 정보통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에 부분합을 눌러서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을 했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함수가 최대함수, 뭐의? 합계의 최대값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종서현, 주경철, 한기철, 강소미, 이주연, 한보미, 김경호, 박주영, 엄정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눌러서 두 번째는 뭐야?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거예요? 평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합계는 빼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 값은 없어지고요. 지금 평균 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체크를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89, 73, 78, 270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우리는 10점을 따는 거죠.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통합으로 넘어갈까요? 분석 작업 2번이요. 통합은 더 쉽죠? 통합은 표 1, 표 2, 표 3을 표 4에 하나로 합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통합 여기 사각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각형이 된대요. 그쵸? 누르면 여기 입력이 돼 있네. 문제를 다 풀어놓고 정답 파일 만들면서 이거는 이 정답만 지웠었나 봐요. 그쵸?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없겠죠? 이렇게 돼 있고 참조 영역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요? 학과부터 이렇게 추가 2018년도 추가 2019년도 추가 첫 행 왼쪽 열 체크 하시면 되죠? 그러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체크 계산이 돼서 그러면 첫 행과 왼쪽 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썸 해주는 거예요. 문제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러면 3번에 2번 문제 10점도 부분합 푸는 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부분합 통합 문제였고 분석 작업 문제였고 그 다음에 매크로 커마 리그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피스 버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크로 문제는 표 밖에서 시작을 하되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이름을 정의해서 누르면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만 저장이 되도록 하자고 했고 첫 번째 문제는 총점을 구하는데 얘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점을 구해서
밑으로 내려서 다른 친구들의 값들도 구하고 멈춰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A3, E3 영역에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그쵸?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했던 문제입니다. 매크로 기록의 제목을 뭐로요?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 현재 통합 문서에 확인.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는 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 더하기 얘로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시고, 표 밖에 클릭을 한 다음 뭐가 중요해요? 기록 중지.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다 했으면 우리는 기록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고 우리가 도형을 달았을 때 제대로 되나 보면 되겠죠? 단추를요, A10, B11, A10, B11 여기. 그러면 삽입의 단추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리시고,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점을 클릭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단추 1의 이름을 바꾸면 되죠? 총점이라고. 총점. 그 다음에 손가락 모양이 생기고 얘를 딱 눌렀을 때 총점이 계산이 되면 우리는 5점 딴 거고요. 똑같습니다. 표 밖에서요. A3, E3 말고 D10, D11, E11 여기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제목이 채우기 확인. 그러면 문제대로 A3부터 E3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뭐 한대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홈에서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매크로 기록 중지 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우리가 많이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빗면을 갖고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도형은 따로 그려지지 않잖아요? 따로 지정이 되지 않아요. 매크로 지정 눌러서 채우기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상태에서 채우기라고 쓰면 되겠죠. 항상 여기서 가운데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채우기를 다른 색깔로 넣은 다음에 얘를 딱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자, 차트 작업이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얘를요,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1번부터 5번까지. 합계 계열의 2016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2016을 없애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성적 장악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2016은 못 지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 2016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016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졌잖아요. 합계 계열과 2016 요소가, 그럼 합계도 지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뿅 바뀌네요. 그쵸? 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문제대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세가 연동되도록, 우리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보면 제일 앞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A1세가 연동된다는 거는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해서 A1셀을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요, 차트 작업에 뿅 들어가는 거예요.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 여기에 27 얘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 안쪽 끝에 똑같이 들어가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빼먹은 것 같죠? 그쵸? 여기에 있는 축도 처리 안 했고, 다른 부분들이, 그쵸?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들어가서 둥근 모서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다 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파일을 보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별로 바뀐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2010에서 2016 버전 적응하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2021년 컴활 2급도 쉽게 딸 수가 있네요.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2020년에 다 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B형도 시간이 되면 빨리 해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상시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